자, 이번에는요,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세계의 관심사죠. 과연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 나온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들 그리고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들은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꼭 아닌가 봅니다. 플로리다는 동률이다. 두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동률이다. 그리고 6개 경합주 격차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등등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답니다. 전국 총 득표율은 승부 결정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선거제도가 독특합니다. 전국의 유권자 득표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별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서 각 주별로 승리를 해야지 이게 실제 승리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대선 300만 표 앞섰던 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졌죠. 그러니까 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4년 전 대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4년 전에요. 여기 플로리다입니다. 그때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우위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요.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줍니다. 펜실베니아. 당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고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였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경합주가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또 4년 전 이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플로리다 표심 안개 속이다. 지금 방금 보셨죠? 거의 접전,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등 돌린 노년층이 변수 아니겠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로리다에선 동률로 나왔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요. 트럼프 유세 재개 뒤에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요. 경합주들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 관심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분노한 노년층의 반란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남미계죠. 남미계 표심도 관건이다. 그럼 양쪽 다 광고전을 벌이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missed enormous opportunities and kept saying things that weren't true. Summer comes, it's all going to go away like a miracle. He's still saying those things. Running against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puts pressure on me.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I'm not going to feel so good. Maybe I'll have to leave the country. I don't know.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샤이 트럼프 4년 전엔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 소극적 지지자들. 그러나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샤이 트럼프 4년 전 위력 떨쳤는데 올해도 막판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샤이 트럼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이 미국 대선 판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예. 좀 명료하게 하면요 최선을 뽑는 게임이다. 과거엔 그랬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예. 차악을 뽑는 게임으로 변해버렸다. 둘 다 악인데 덜 나쁜 쪽으로 덜 뽑는다. 나쁜 후보. 뭐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라면 지금은 차악을 뽑는 게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4년 전과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보정이 됐다. 예. 예를 들어서 ARS 방식으로 행하는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기계음으로 뭐 계속 묻는. 이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여론조사의 오류가 4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이게 우리 지난번 총선에서도 조금은 입증이 됐죠. 우리도 4년 전에 총선 뭐 다른 선거에서는 당시의 여론조사에 허점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상당 부분 여론조사가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습니까? 한 가지 변수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경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시 한 번 하고요. 예. 뭐 꼽아보면 많지 않았죠. 지미 카터 대통령 예,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현직에서 딱 한 번 하고 지는 경우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중도층들이 예. 뭐 그들이 공화당에 치우쳐 있든 민주당에 치우쳐 있든 이 중도층들이 등을 돌리는 게 가장 변수다. 이런 평가가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까 샤이 트럼피안을 얘기하면서 보수 백인층 뭐 등등을 말했습니다만 그냥 백인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미국의 인구 구성으로 보면 60%, 65% 정도를 백인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과 흑인이 한 15% 정도씩 예.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백인이 압도적인 우위. 그러나 그렇게만은 나타나지 않죠. 아까 기사에 잠시 있었습니다만 플로리다라는 주가 과거에 엘고 대통령과 엘고와 조지 부시 간에 붙었을 때 불과 한 500표 정도의 유권자 표 이것 때문에 부시가 이겨서 결국 그 대선을 먹은 뭐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영어로 얘기하면 예.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이긴 한데 얼핏 보면 히스패닉 또는 뭐 흑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 정책이나 뭐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트럼프가 많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플로리다에 가보면요. 히스패닉이 다수이긴 한데 이 다수의 플로리다 히스패닉은 쿠바에서 반공 이걸로 똘똘 뭉쳐서 쿠바를 빠져나온 사람들의 후손들 예. 또는 그들과의 커넥션이 계속 있는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와 대체적인 기류를 볼 때는 그래도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는 것 같다. 다만 선거 결과가 55대 45 이런 정도로 근접해서 예. 트럼프가 불복을 얘기할 경우 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예.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을 가진 중도층이 한쪽으로 표를 혹시 몰아주는 성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의외로 7대 3 뭐 이런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거부한다든가 예. 대선 결과를 불복한다든가 이런 거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4년 전에 미국 여론조사가 완전 헛발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또 헛발질인가? 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4년 동안 절치부심했다. 갈고 닦았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또 될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여론은 예상한 대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에게 한 번의 위기는 오고 있지만 예. 이 위기가 4년 전과는 유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은 완전히 견고하게 딱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6개 주의 경합수 정도가 그래서 스윙 보터 같은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들을 갖다가 한쪽에다 몰아주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가 선거 단수가 상당히 숫자가 많으니까요. 29명,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보다 지난번처럼 트럼프에게 모든 경합주가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체적인 경향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바이든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들은 백인, 고졸 출신, 블루칼라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전에는 여성까지 합세하면서 예. 완전 열광적으로 트럼프의 지지를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 열광적인데 여성들은 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 자체가 여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랬을 때 과거와 같은 열광적인 지지 집중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재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나오게 되면서 예. 소위 백인들, 열광하는 백인들에게 더욱 더 많은 열광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막판 변수로는 등장할 것 같지만 예. 저는 이 변수가 4년 전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 강도도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는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4년과 유사한 일이 다시 데자뷰처럼 이번에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운에다 기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년 동안 트럼프가 소위 공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일자리였는데요. 예. 일자리 문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많은 퇴색됐기 때문에 과거 같은 열광들을 만들어낼 만한 여백과 공간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뭐 두고 봐야겠죠. 11월 4일 날까지는.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님은 뭐 두고 봐야고 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지 않은가 살짝 무게를 두시면서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사실 우리 관심사는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오브라이언 백악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11월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미국 대선 뒤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담당하는 인물이 대선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 그걸 알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긴 예. 사람한테 붙는 거죠. 뭐 이긴 사람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방역 사령관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엄청나게 깎아줬고 예. 그리고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인기가 있냐고.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 아. 그리고 앞으로 4년도 저 사람이 주가 부양이나 세금 감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불가능한데 예. 하여튼 트럼프가 또다시 된다면 우리 한반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저분은 한미 동맹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분이고 특히 재선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별로 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켜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음포를 넣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우리 주식시장이 당장 뭐 하루에 1, 2% 빠지는 거는 문제도 아닐 만큼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사실 뭐 굉장히 뭐 안의 뉘앙스를 보면 바이든을 굉장히 편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보면. 그런 거예요 만큼 지금? 그럼 그 한미 동맹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안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트럼프가 된다 해도 또 사절단을 보내서 또 친밀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앞으로 뭐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든 누가 되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 정부 대비하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경우의 시나리오. 분명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